7위 윤심 대 명심, 이준석 대표 얘기가 하나씩 있는데요.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이제 본격적인 신경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지지율만큼이나 격차,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이재명 전 지사와 누가 더 친한지 경쟁하는 모습이 좀 불편했고요. 저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벌이는 일명 이재명 아바타 경쟁이 본선에서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아바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도 그렇고 또 국무위원 인사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진영 논리 또 프레임 씌우기 이런 거로 갈까봐 좀 걱정이죠. 경기도 민심 한번 살펴볼까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했던 여론조사는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 여기는 또 27일부터 28일이다. 박민영 대변인, 물론 같은 정확한 여론조사 똑같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은혜 의원이 이제 조금씩 따라 붙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그런 겁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난주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초죠. 조사했을 때는 민주당 경선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경선 때 민주당 지지층들께서 표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여론조사에 격차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드는데요. 근데 김동연 후보께서 굉장히 약점이 많은 후보십니다. 지금까지 안 밝혀져서 그렇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분명한 실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책 실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선 긋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제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1기 신도시 표심이 눈에 보이셨는지 갑자기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맥락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편승하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시고는 이재명 전 지사를 강력하게 어필을 또 하시면서 민주당의 후광은 등에 업고 싶고 민주당의 실책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점점 밝혀지면서 김동연 후보의 지지세도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일단 여론조사가 단 한 군데긴 한데 초박빙, 초접전이 나왔다는 건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도 꽤 부담스러울 텐데 물론 한 달은 남았습니다만. 아직 본선이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참고해야 되고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제 선정된 것에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는 사실 그 지지율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또 김은혜 후보에게는 또 한계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맨파워가 있는 분이시죠. 어떻게 본다면 행정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동안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본인만의 강점을 또 되살린다면 또 이제 저런 경기지사의 본선에 나가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요, 43.3 대 43.9. 이 정도면 이제 초접전이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들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언제든 이제 정치권에 다시 조기 복귀를 할 모양이라면 그럼 김은혜 의원의 빈자리, 분당 갑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좀 애들러서 겨냥을 했더라고요. 분당갑 출마 용기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 물밑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 복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이분이 지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오랫동안 현역에 있어 왔고 또 대선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요, 이 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어떤 지역에 이제 나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해창 당시 총재가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갑자기 송파가 보궐선거에 나갔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또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영선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어떤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당의 중심.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일단은 확실한 어떤 보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심점이 없다.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뭐 이게 지금 갈라져서 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송영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와서 구심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배지가 있어야 상당히 힘이 실리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분당갑을 나가려고 보니까 여기가 대장동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나가게 되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대장동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역을 계양 쪽으로, 인천 계양 쪽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계양 쪽하고는 사실 좀 접합 구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했던 분이 그 아무 지역에 가서 출마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지만 아마 저는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뭐 분당이든 계양이든 나간다면, 근데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반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이렇게 빨리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이런 현상이 낯설어서 좀 반대를 표명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이재명 고문을 아끼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걱정된다는 의미에서의 반대표를 또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결국엔 이재명 상임고문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결단할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